조계종 중앙종회가 선본사와 연주함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 분담사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이 폭행당한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동안거에 들었던 상월선원 영화 아홉스님 관람평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최우수상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안혜란 복지사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이 출범 후 첫 워크숍을 열고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인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국가 단위 시스템 개선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사찰을 찾아 풍수로 풀어내는 BTN의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이 시청자들의 호응 속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과 그 속에 담긴 풍수학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음악 아카데미가 찬불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래와 반주가 겸비된 찬불가곡 108을 출간했습니다. 악보집 QR코드를 활용해 음원 청취의 휴대성을 강화했습니다.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저소득 아동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미래 꿈을 응원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가 선본사와 연주함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보인스님을 위원장으로 수행환경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가 어제 의원 80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하고 재무부 종책 질의를 시작으로 인사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재심 호계위원 정호스님 후임에 심경스님을 선출하고 사직한 법규위원 정인스님과 임기 만료된 보경스님 후임에는 보경스님과 성효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법원스님을, 인사심의 특별위원회는 재민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 일관스님 후임으로 호산 헌풍스님을, 현문스님 후임으로 경우 종고스님을, 감사 주경스님 후임으로 일화 영광스님을, 호산스님 후임으로 원명 홍제스님을 복수 추천했습니다. 임기 만료된 승가학원 이사 종호스님 후임에는 정인 경성스님을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말사 운영과 교구 중심제 실현을 위해 1994년 지정된 선본사와 2016년 지정된 연주함을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 분담사찰로 지정했습니다. 총무원이 직접 전국에 있는 2,500의 사찰을 직접 관장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정해진 분담금은 받고 운영은 각 본사에 맡겨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영사찰에서 해제된 두 사찰은 운영은 교구본사 중심으로 하되 특별 분담사찰로 분담금은 직영사찰 해제 전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어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코로나19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일반 회계에서 25억 9천여만 원 감소한 269억 8천여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승인했습니다. 또 묘적사 인근에 자연휴양림이 건립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수행환경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묘적사 수행환경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보인스님을 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이어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해 중앙종회 의석수를 조정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법화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화회 회장 성행 스님을 비롯한 종회 의원 스님들이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에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종책 모임을 통해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법화회 스님 대6명이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동참하게 됐다며 다른 종책 모임에서도 100만 원력에 마음을 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이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동국대에 장학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지난 23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서울 캠퍼스에 2천만 원, 경주 캠퍼스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학금 모금 릴레이를 해왔는데 덕문 스님께서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영화로 담은 아홉스님 관람평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최우수상은 광명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안혜란 복지사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9스님들이 한국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지난 겨울 동안거에 들었던 상월선언 천막결사, 난방 시설도 없이 일종식을 하며 치열하게 정진했던 천막결사를 영화로 담아낸 9스님 관람평 공모전 시상식이 어제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상월선언 지객 호산 스님, 시자 도림 스님과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장 법일 스님, 복지재단 사무처장 탄웅 스님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공모전 심사 결과 광명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안혜란 복지사 외 4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화성시 아르림 복지관 황진경 복지사, 상주지역 자활센터 김성민 복지사는 우수상,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안경희 복지사, 여주시 노인복지관 이석자 복지사, 상주지역 자활센터 김종표 복지사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권이 전달됐습니다. 영화 내용도 사실 처음에는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고 갔다가 선생님들께서 좀 무문관 수행이라는 엄청난 이런 수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막 팀원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팀원도 있었고 되게 소감을 각각 다 제각기 느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포스터를 패러디 해가지고 감상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홉스님 관람평 공모전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시설협의회가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공모전을 위해 재단과 시설협의회는 1000여 명의 영화 관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설협의회장 법일 스님은 높은 참여도에 감사를 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월선언 수행 정진의 그런 수행 가풍을 통해서 불교 수행과 불교 포교 발전에 크게 이렇게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동참한 호산 스님도 시상식 현장을 찾아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지난 겨울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람평을 해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갑자기 눈도 좀 뜨거워지고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홉 스님을 위한 결사가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잇는 인도 만행결사의 예비순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구기후변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불교계 실천운동단체 불교기후행동이 출범 후 첫 워크숍을 열어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불교기후행동은 개인의 의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국가 단위 시스템 개선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활동을 연대하자는 취지로 불교계 시민단체와 사업연합이 모여 발족한 불교기후행동. 불교기후행동은 수백 년 동안 성장과 개발 위주의 사회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환경보호를 등한시한 결과 지구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기후를 안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이 변해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기후행동은 개인의식 변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가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는 공동행동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공동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변화를 도모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가장 큰 NGO, 비정부 조직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내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좀 함께 연합해가지고 기후행동 관련돼가지고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범 후 처음 개최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사찰 50곳, 불자 100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기후위기 챌린지, 기후피켓 시위 등 구체적 실천사항 25개를 결의함과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기후행동을 갖다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갖다가 저희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문제가 이게 워낙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 그 한국 사회 내에서 특히 한국 정부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긴박한 위기 상황을 갖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후 비상 선언을 갖다가 저희가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민정위 운영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행동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했던 요구안들, 정책 과제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요구,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촉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줬고요. 공동행동 계획안을 수립할 때 필요한 환경분석 틀거리, 탈석탄 캠페인이라든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금 회수운동, 온실가스 감축 행동 등 여러 가지 전 세계 종교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후행동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은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실천을 제한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황면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황명산 황면사가 지난 23일부터 내린 비로 절뒤 사면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토사로 불사 중인 사찰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황면사 정산 스님은 산을 따라 흐르는 계곡에 물이 차면서 경내 피해가 컸다며 수영구청에 연락했지만 아직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임시 천막 설치와 사방공사 등이 시급하지만 사찰이 자력으로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유명 사찰을 비롯해 명소들은 모두 풍수학적으로 명당에 자리 잡았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지승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명당을 찾아 풍수로 풀어내는 BTN 불교TV의 새 프로그램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이 시청자들의 호응 속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경관과 그 속에 담긴 풍수학적 의미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이 시청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풍수 전문가와 함께 자연의 기운을 품고 흐르는 에너지 통로를 찾아 느끼고 삶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는 게 큰 매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산지 승원 7곳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의 숨은 명당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빼어난 영상미에 최승호 풍수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이 곁들여져 완성됩니다. 첫 여행지 영주 부석사 편에서는 부석사 내에서도 어느 전각이 가장 명당에 해당하고 또 어떤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석사가 놓여진 위치, 그 중에서도 핵심 자리가 무량수전입니다. 이 무량수전은 봉황산에서 내려오는 주 매개에서 형성된 혈자리인데 이 무량수전 전체 건물이 혈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그 시험을 앞둔 사람이거나 어떤 그러한 분들이 여기 와서 기운을 받고 가게 되면 그야말로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최승호 풍수 전문가는 단순히 풍수학적 의미를 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소에 전해지는 오랜 설화까지 설명해 문화 해설사의 역할도 맡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전국의 숨은 명당을 찾아 이치를 밝히는 데 힘쓴 기맥 풍수의 대가로 여러 기업들의 요청에 풍수지리 답사 마케팅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명소 내에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최고의 명당을 소개하면서 풍수 여행을 통해 좋은 기운을 얻어가길 당부합니다. 특히 두 번째 여행지인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북서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소나무 숲인 만송정 숲에 시청자들이 꼭 한번 다녀가길 권했습니다. 이 자리는 소나무 숲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보물이 숨겨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여기에 들 일이 있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공간에 와서 머물렀다 가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명당을 찾아가 그 속에 담긴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떠나요 힐링 풍수 여행.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방송되며 BTN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음악 아카데미가 찬불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래와 반주가 겸비된 찬불가곡 108을 출간했습니다. 악보집 QR코드를 활용해 음원 청취의 휴대성을 강화하고 쉬운 음역대로 조정해 눈길을 끄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악보집 발간과 함께 유튜브로 공개된 찬불가 연꽃 피어오르리의 반주 중 일부분입니다. 편안한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가운데 대중적인 멜로디가 이어지고 환희 가득한 청정 세계로 안내합니다. 동국대 불교음악 아카데미가 찬불가의 편의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음반 악보에 QR코드를 삽입한 찬불가곡 108을 발간했습니다. 악보집은 지난 2013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찬불가 지도사 양성 중 음악 환경과 실상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마련됐고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동국대 힐링 코러스 등 불교 음악인들의 원력이 더해져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불가를 배우는 과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교재가 좀 필요하던 차에 거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악보집은 기존과는 크게 차별화되게 제작됐는데 원곡을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음정을 내렸고 각 곡마다 기타 코드를 수록해 반주의 다양성과 흥겨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 노래와 반주가 포함된 악보를 두 권으로 나눠 방대한 양의 찬불가와 의식곡을 실었고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 음원을 접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작사, 작곡자 이렇게 써 있는 그 위에다가 각 곡마다 이제 반주 음원 그 QR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그러니까 CD에 한 12장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이런 악보집이 아마 처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외에도 찬불가의 명인으로 불리는 고 김동환 선생의 다양한 곡을 비롯해 지난 6월 별세한 고 선진교 원장의 연등 등 불교계를 장식한 수많은 작사가와 작곡가들의 음악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부처님과 스님과 이렇게 신도가 또 하나가 되는 때가 음악이 제일 좋거든요. 신도 입장에서도 보면 나도 부처님한테 정성껏 다해서 음성 공양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사실 모든 신도들의 마음이거든요. 부름 홍포의 편의성과 함께 일상의 위로와 수행의 참된 길을 전할 찬불가곡 108. 악보집은 전국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고 유튜브 미디어 공명 TV를 검색하면 반주 음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교계 대표 NGO인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등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고 빈곤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저소득 아동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미래 꿈을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가운데 하나인 로터스월드.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미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불자를 비롯한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인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멀고 마땅한 교통수단조차 없어 학생들은 1시간가량을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통학거리가 일단 길어지게 되면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통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아동들의 이제 전체적인 그 학업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00대가 넘는 통학용 자전거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미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희망의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해 삶의 터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아동센터를 설립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의 미래 역군을 길러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와 도서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서 이 아동들이 결국에는 자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요. 최후에는 이 아동들이 캄보디아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많은 후원, 그다음에 도움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는 로터스월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가 지난 16일 미얀마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더프라미스가 지난 2009년 미얀마 지부를 설립한 이후 11년간 미얀마에서 진행한 교육 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더프라미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미얀마 에야와디주 판타노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과 상호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더프라미스 미얀마 지부는 4개 지역의 11개 학교 건축, 교실 35칸 지원, 도서관 2개 건립 등 교육 지원 사업과 함께 판타노 지역 띵도짜리 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장불교대학이 한국 사찰의 미를 오랫동안 사진에 담아온 노재학 작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기장불교대학은 지난 21일 4부대 중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찰과 궁궐, 유교 건축 등에 장식된 전통 문양을 20년간 기록해온 노재학 사진작가를 초청해 산사의 아름다움과 단청의 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기장불교대학은 다양한 불교 문화 강좌를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불교 신행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불교대학은 지난 7일 한국산사법당은 연꽃 속의 법계우주란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산 도심포교당으로 1000개 지장보살을 모시는 천지장사가 지난 23일 백중 49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초제 초청법사로 나선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은 천지장사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백중과 천도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묘허스님은 우리의 운명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주어진 인연대로 삶을 참되게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지장사 주지 해봉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중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불자들의 바른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지장사는 불교 발전을 위해 도심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대표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합니다. 사진 공모 주제는 법정 스님 고향마을을 비롯해 행자 시절 통영 미래사, 무소유의 철저한 가르침을 배웠던 하동 쌍계사, 비구계를 받았던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와 불이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알리다 입적한 서울 길상사에서의 모습 등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맑고 향기롭게 공식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와 사진 파일을 접수하면 되고 9월 9일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 6명에게는 상금 20만 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